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오늘 영상 대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뽀뽀해드릴게요. 어쨌든 이번 주 주식시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였는데요. 보시다시피 관련주들이 급등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리고 제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도 메타버스와 관련된 영상을 올려달란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다들 메타버스 하는 건지 저 기릿이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고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잠깐! 오늘 영상은 메타버스 관련주가 무엇이 있고 무엇을 하는 기업이야 같은 주식 공부가 아니라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투자로 연결하는 것은 여러분의 공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기릿! 일단 왜 우리가 메타버스를 주목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크인베스트 알고 계시죠?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가 있는 곳입니다. 아크인베스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듯한데 살짝 알려드리자면, 일찍이 테슬라의 가치가 낮을 때 성장성을 보고 투자해 대박을 터뜨린 요즘 월가에서 가장 핫한 회사입니다. 이 아크인베스트에서는 메타버스가 향후 시장의 핵심 개념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창업자 겸 CEO는 지난 2019년에 이런 발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의 최대 경쟁자는 디즈니가 아니라 포트나이트다. 여기서 포트나이트는 메타버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길 메타버스는 미래의 인터넷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메타버스가 무엇일까요? 이름을 듣자니 바로 급행버스가 떠오르는군요. 아니면 인버스? 옷버스? 어쨌든 메타버스의 사전적 정의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라고 합니다. 더 보태서 말하자면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Z세대, 요즘의 신세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MZ세대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공간인데요. 이렇게만 본다면 대충 이해는 돼도 아직은 아리송하실 겁니다. 자, 그럼 예시를 본다면 더 빨리 이해가 되겠죠? 유명한 메타버스 중 3개만 골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블록스라는 게임입니다. 미국 10대들이 열광하는 게임인데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그 게임과 장난감을 합쳐둔 모습인데요. 기분 탓인가 봅니다. 어쨌든 10대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겠네요. 로블록스는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 안에서 유저들은 자신들만의 월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해보셨다면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군요. 안 해보신 분들은 동물의 숲 해보셨나요? 그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 다양한 월드에 다른 유저들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아주 많은 다양한 월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기릿이 기릿 놀이공원을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닮은 롤러코스터와 주식의 이름이 적힌 회전목마 같은 걸 만들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기릿월드에 놀러오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입장료를 받는 겁니다. 자, 떡상하고 싶은 분들 들어오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입장료를 받는 거죠. 여러분, 놀이공원 가시면 입장료 내고 놀이기구 탈 때도 돈을 내시죠. 이처럼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등등 이용을 위해서는 로블록스 내에서 사용하는 화폐 로벅스를 지불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불금은 누가 결정할까요? 바로 저 기릿이 설정합니다. 그리고 저 기릿은 그렇게 모은 로벅스를, 감사합니다 기린이분들, 현실의 돈으로 환율에 맞춰 환전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벌써 부자가 된 기분인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월드들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 크기가 우리나라의 5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미국의 9세에서 12세 어린이의 3분의 2 이상이 로블록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친구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순 없겠죠. 작년 7월 이용자 수만 1억 명을 넘어섰고 매일 이용하는 사람이 3,260만 명, 월 이용자 1억 5천만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어린이들 유튜브 사용량의 2.5배가 로블록스 사용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다음은 포트나이트입니다. 포트나이트도 게임입니다. 2017년도만 해도 이용자가 100만 명이었는데 그때도 대단했죠. 그런데 현재 무려 3억 5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포트나이트는 배틀그라운드와 비슷한 생존 FP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트나이트가 메타버스냐? 게임을 넘어서 하나의 세계를 이루면서 가상현실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나라의 자랑 네이버의 제페토가 있는데요.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Z에서 나온 라이프로깅 메타버스입니다. 라이프로깅이란 개인이 보고 듣고 만나고 느끼는 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싸이월드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를 매일 듣다 보니 3%에서 종종 메타버스와 제페토를 언급했었는데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제페토 아이디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뭐가 뭔지 모르겠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에잉 다음에 하자 라고 밀어놓고 있었는데 그게 벌써 2개월 전이네요. 이렇게 급상승할 줄 알았다면 진작 소개했을 겁니다. 어쨌든 제페토는 우리에게 익숙한 싸이월드와 비교해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캐릭터 생긴 걸 보면 10대 친구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타를 만들 때도 얼굴을 찍어서 유사하게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몰라서 막 눌렀지만요. 그리고 싸이월드에서 도토리로 내 캐릭터를 꾸미듯이 재미라는 화폐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잇이라고 해서 새로운 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곳에서 친구들과 모여 사진을 찍고 인스타처럼 공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미니게임과 같은 컨텐츠를 즐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페토에서도 경제활동이 가능한데요. 크리에이터라는 기능으로 누구나 옷을 디자인해서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 이 기능을 오픈했을 때 한 달 만에 2만 벌의 옷이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잘 만든 사람 중에서 순수익으로만 300만 원을 달성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제페토의 가입자는 무려 2억 명인데 그 중에 해외 이용자가 90%가 넘는다라는 점이죠.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로컬 회사라는 부분 때문에 아무리 성장해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졌는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K-웹툰과 더불어 제페토에서 많은 해외 유저들을 보유하게 되고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간다면 그러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주요한 메타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있는 메타버스는 이게 다가 아닌 일부분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많은 메타버스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용자 수를 가진 메타버스, 미래 인터넷 넷플릭스의 경쟁자라는 수식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군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키리 마을버스 아니 메타버스가 뭔진 알겠어. 그런데 단순한 가상 공간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게임이랑 뭐가 달라? 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게임들과 메타버스는 조금 다릅니다. 아직은 메타버스가 초기 단계이다 보니 여러 아바타가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게임입니다. 그렇다 보니 게임이 현재 메타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라는 곳은 가상세계에 접속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는 곳이 될 겁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소비를 하고 생산도 하고 음악도 듣고 공연을 보고 게임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포트나이트는 게임이지만 신곡이나 뮤직비디오 쇼케이스, 공연 같은 컨텐츠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트래비스 스캇이 작년 4월 포트나이트에서 라이브 콘서트를 열었었는데요. 동시 접속한 사람만 1230만 명이며 시청자만 2770만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임 내에 화려한 가상의 공연장을 만들고 트래비스 스캇의 아바타가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이러한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정말 대박인 게 뭔가 2019년도 트래비스 스캇의 오프라인 투어 수익은 하나로 약 18억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돈이죠. 그런데 포트나이트의 공연 수익은 무려 216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0배가 넘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영화관도 있어서 스타워즈 편집본이나 인셉션이 상영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BTS의 뮤직비디오 쇼케이스도 열린 적이 있습니다. 또 제페토는 가상미술관 전시회를 열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같은 유명 화가의 작품 69점을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빅히트, YG, JYP로부터 170억 원의 투자를 받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페토 내 블랙핑크, 트와이스 같은 캐릭터들이 존재하고 K-팝과 연계된 여러가지 상품도 존재하고 있죠. 아바타 형태로 뮤비를 촬영하기도 하고요. 특히 작년 9월에 열린 블랙핑크의 팬사인회는 5천만 명이 몰려와서 블랙핑크 캐릭터와 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네, 5천명 아닙니다. 5천만 명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많은 가수들이 잠실 경기장에서 무대를 여는 게 꿈이라고. 그런데 그 잠실 주경기장 최대 수용 인원이 10만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0배를 순식간에 달성하는군요. 엄청납니다. 뿐만 아니라 패션업계와의 협업도 이루어지는데요. 구찌나 MLB 등 콜라보를 통해 실제 옷을 제페토에 출시했었죠. 옷 하나에 4,0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와, 내가 현실에서 구찌 못 입어도 내 아바타는 입는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찌 비싼 구찌를 입어야 될까요?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단순히 게임 내의 경제활동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메타버스에 여러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도 차츰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고 꾸미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알겠는데 경험도 경력이 없는 분들이 직접 만들면 좀 허접하겠죠. 그래서 디지털 건축가라는 직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상 인터뷰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겠군요. 네, 기린님 안녕하세요. 디지털 건축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죠? 제가 마인크래프트 경력이 10년이나 됩니다. 이런 인터뷰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가 처음 나왔을 때 회사에 SNS 전담 직원이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 공간 관리자라는 직업도 등장해서 회사의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점점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극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생각해보자면 가상세계로 출근하고 가상세계에서 수업을 듣고 가상세계에서 만난 사람과 데이트하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 생각했을 때는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상세계의 경제활동도 그곳에서 화폐도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상품을 디지털화해서 소비하게 하겠죠. 정말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갑자기 든 생각인데 게임은 마약이라고 하던데 메타버스는 이거 괜찮나? 전 국민이 마약. 어쨌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메타버스를 미래의 인터넷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영원할 것 같은 기업들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어떤 기업이 이 시장의 메인 플랫폼으로 등장하게 될진 아직은 알 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메타버스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 기술이 메타버스 성장에 필요한 기술일 테니까요. 자, 빠르게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일단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지금의 메타버스처럼 쉽게 접하고 소비할 수 있는 영상, 음악 이런 엔터들이 있겠군요. 그리고 플랫폼과 VR, AR 등이 있겠죠. 메타버스가 발전하면 생동감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VR, AR 기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현실을 받쳐주기 위해서 5G, 나아가선 6G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가상에서 소비되는 화폐들과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도 필요하겠군요. 자, 3% 메타버스 영상을 보시면 메타버스 투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잡으라고 합니다. SPICE, 하나의 세상, 실제감, 상호 운용성, 여러 사용자가 동시 활동, 경제, 이렇게요. 관련 영상은 오른쪽 위에 링크로 띄워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군요. 아니, 저 기릿이 장담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그려보는 미래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부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로운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 기릿과 같이 공부해주셔서 사랑합니다, 기린이분들.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셨나요? 그렇다면 제 뽀뽀 받고 가세요. 쪽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릿이었습니다.